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1차에, 부모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린이, 영아기, 유아기에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협업력이 뛰어난 인성이 풍부한 사랑이 많은 인재로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인재로 양육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위한 제가 준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보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책들이, 조명을 환하게 받아서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깨끗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해보았더니 그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다 찾아보아도, 유튜브에 있는 책 읽기를 해주는 사이트들을 보면은요, 다, 바닥에다 이렇게 책을 두고 이렇게 비추어서 사람이 목소리만 나오는, 손가락만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의도는, 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표정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책도 보이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시스템화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저는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나 하면은요, 물론 제가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어주는 방향으로 제가 티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인재로 양육될, 성공하는 인재로 양육될 여러분의 영유아기의 자녀들, 아동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 읽기를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해줘도 좋아요. 하지만 CD나 뭐 이렇게 탭이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고, 얘들아 이걸 들으면 뭘 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듣는 척 할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교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하면, 일단 인성을 키워주는 작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책 읽는 사이트 너무 많아요. 책 읽어주는 사이트 많고요. 조회수 빵빵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책을 사지 않고, 책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공짜니까, 프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책을 클릭을 해서 읽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출판사에 협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출판사에 무슨 커미션을 먹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CD나 이런 영상에 나오는 동화를 익히시지 마시고요, 책을 구입하신다든지 하셔서, 아니면 책을 구입하셔서 읽혀 주시기가 힘드시면 아이와 함께 이북이라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시각화 하면서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책을 읽게 되면 아이가 그 시간을 처음에는 약간 짜증을 내요. 싫어. 나 지금 게임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방해하는 시간이 아니야.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같이 하자. 같이 재밌게 동화 읽자. 이렇게 해도요, 애들이요, 반감을 가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물론 아빠들은 보통 따뜻한 이미지잖아요. 다를 수도 있지만 따뜻한 이미지고 자녀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해서 주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든지 혼낸다든지 하는 역할은 엄마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외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하는 집도 있겠죠. 근데 엄마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러 분명히 우리 엄마가 왔는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하니?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 너 똑바로 안 들어? 뭐 이렇게 할까봐 아이들이 일단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나 엄마랑 책 읽기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연령대에 따라서 반항기가 있어요. 특히 5세 반항기가 있어서 무조건 싫어 안 해 싫어 안 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아시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엄마가 늘 혼을 내시고 엄마가 늘 꾸중하는 엄마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시간만은 스탑 하셔야 돼요. 그 꾸중하는 것을 스탑 하시고 잘 안 되시더라도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시고 지금은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난 이 아이를 위한 천사로 이 시간에 왔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따뜻한 시간이야 이런 의무감을 가지시고요. 자녀를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집에 오셔서 퇴근하셔서 오셔서 집안일 다 하시고 너무 피곤한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라마를 보기도 하시고요. 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적어도 아무리 안 가져도 15분 정도나 20분 정도는 가질 거라 생각해요. 잠자리 들기 전에 저도 쉬어야죠. 저도 저 개인 시간이 있어야죠. 네, 물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그 머니를 들여가지고요. 비용을 들여서 튜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적금을 하나 더 넣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재산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엄마가 굶도록 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퇴근을 해서 빨리 와서 일단 첫 마디가 뭐예요? 너 배고프니? 부터 묻잖아요. 네. 아이가 배고픈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너 뭘 먹었니? 방금 전에 뭘 먹었니? 라고 체크부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체에 먹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각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에 확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무조건 이렇게 육체만 건강하고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4차 산업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육체만 건강한 너무나도 부족한 인성과 너무나도 부족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앞으로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잘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또 상상력도 풍부하고 인성도 아주 아름답게 갖춘 멋진 자녀로 여러분이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 머니를 열심히 버셔서 그 머니로 가지고
물론 자녀에게 예쁜 옷을 사주시고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또 좋은 집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듣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한 결과로는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여러분들께서 뭐 많으면 둘, 셋? 요즘 셋도 많이 놓죠. 넷, 넷도 좋아요. 이거 캐나다에서 넷도 많이 놓거든요. 네. 물론 여기 캐나다에서는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녀들이 컬리지까지 갈 때까지 하이스쿨까지 18세까지는요. 이곳에서 우유값이라고 베네핏이 나와요. 그래서 뭐 조금 작지만 나오고 올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케어는 아니다. 한 3분의 1의 케어는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놓죠. 4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아주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그리고 또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멋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대체로 다 원하시죠.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자녀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네, 시간만큼 여러분이 더 값지게 투자하는 건 없어요. 네,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그 반복된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바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제가요 제 개발도 해야 되고 저도 바빠요. 그런데 자녀를 매일매일 책을 읽히고 재운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피곤해서 잠들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다 책을 읽어주는데 또 제가 특별히 뭔가를 읽어줄 필요가 있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긴 하시지만 일단 그분들은 선생님일 뿐이에요.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지만 집에 오면은 가정에 돌아오면은요, 엄마는 내 편일 거고,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때로는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혼을 내시기도 하지만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내 편이야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인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좀 힘드시겠지만 저녁을 일찍 먹이시고요. 밤늦게 식사하시고 야식하시면서 아이들을 함께 막 야식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지 마시고 아이들을 저녁을 함께 일찍 좀 퇴근하셔서 일찍 먹고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일단 가지도록 해요. 그러면 먼저 자, 이제 밥 먹고 다 했으니까 책부터 읽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과 먼저 시간을 일단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저녁을 드시고 자,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저녁에 산책을 한번 나갈까? 하고 데리고 잠깐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잠깐 산책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손을 꼭 잡으시고요. 반드시. 네. 싫어. 손잡기 싫어. 엄마한테 묶여있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손을 놓으시면 되고요. 영유아기의 자녀들은 아마 손을 놓더라도 와서 다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요. 따뜻하게 교감을 하시면서 부드럽게 데리고 나가셔서 아이들에게 이 시간만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시지 마시고 약간 프리하게 마음을 느슨하게 하셔서
이 시간은 내가 얘를 훈육하는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엄마가 아니라 이 시간은 내가 이 아이를 예쁘게 포근하게 케어하는 부드러운 엄마다, 부드러운 천사다,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데리고 나가셔서 이렇게 관찰도 하시고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셔도 돼요. 사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이렇게 밖에서 놀이를 하면서 밖에서 유치원을 다녀오면서 뭐가 관심이 있었던지 엄마가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교감을 하시다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오셔서 씻겨야 되죠? 네, 따뜻하게 엄마가 손발을 씻겨주시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러면서요. 너가 씻어 뭐 이렇게 이제는 너가 씻어야 하지,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는 자기가 씻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기가 씻기도 해요. 하지만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손과 발을 씻어주고요. 자, 그럼 얼굴은 우리 누구가 씻어볼까? 이렇게 하고 얼굴은 그 친구가 씻도록 하고요. 그렇게 엄마가 피부에 스킨십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터치가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돌봄. 그걸 느껴야 돼요, 아이가. 그러면 엄마 손이 따뜻하게 나에게 닿네. 너무 따뜻하다. 엄마의 손이 내 발에 닿네. 너무 따뜻하다. 엄마의 사랑이 내 발에 느껴지네. 너무 따뜻하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막 혼내시면서 시키시지 마시고요. 막 혼내시면서 너 머리를 왜 이렇게 해? 뭐 못 감니? 뭐 물을 무서워하니?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시간만 조금 마음을 느슨하게 가지시고 예쁘게 시키시고는요. 네, 참으세요. 참으셔야 돼요. 물론 막 속상하시고 이 아이는 왜 다른 아이는 잘 씻는데 이것도 못해 뭐 이런 마음 가지시 마시고 그 시간에 포근한 엄마가 돼 보시도록 애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요. 네, 이제 닦였으니까 침대로 가야 되겠죠. 소화도 좀 됐겠죠. 그래서 아이를 눕히시고요. 지금 안 잘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너 지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서요. 아이가, 나 지금 게임하고 싶은데. 이러면 아이하고 함께 잠시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게임을 하면서, 너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뭐 이러면서, 막 폭력 게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어머, 너 이런 게임을 했니? 세상에 내가 몰랐다. 너 이거 내놔. 막 이러고 하시지 마시고 서서히 뺏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함께 교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야, 그런데, 이제 엄마가 오늘은 숙제가 있어. 좀 도와줄래? 하고는 얘기를 거는 거예요, 아이한테. 응? 엄마도 숙제 있어? 엄마도 숙제를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오늘 너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나의 숙제야. 내가 숙제 좀 할 수 있도록 너 좀 도와주라. 그래, 조금 이따 게임을 하도록 하고 나랑 이 책 읽는 시간을 잠깐 가지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요. 못 이기는 척하고요. 그래, 좋아 하면서 내가 엄마 숙제를 좀 도와주지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책을 꺼내셔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있는 책을 선별하셔서 그 책을 들고는요. 그 책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떤 책도 괜찮아요. 자연관찰도 괜찮고 그 어떤 책도 괜찮아요. 동화를 읽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 처음 시작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주면서 보여주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시간 너무 즐겁네. 내가 게임하면서 내가 만화 영화 보면서 내가 느끼던 그런 시간이랑 다르네. 뭐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시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엄마가 찾아오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또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것이 나의 생활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외국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잠자리 시간에 오셔서 책을 읽어주고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고 밥을 먹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이렇게 씻고 자 이제 침대에 갈 시간이야 라고 하면 아이가 예스라고 해요. 예스라고 하고 침대에 가서 이제 뭐 깽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겠죠. 하는데 엄마가 자 이제 침대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하고는 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당연히 하는 작업이구나 생각하면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책을 읽어요. 그리고 아이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딴 생각을 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딴 생각을 하도록 그냥 두고요. 엄마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화가요, 여러분의 인성까지도 치유를 해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참 귀찮지만 그 시간을 내어서 동화를 읽잖아요? 하면 그 동화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맑은 영혼이 되어서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힐링이 돼요. 아이는 엄마가 책 읽는 시간에 듣지 않다가 그냥 엄마의 목소리만 듣다가 잠에 꿈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벌써 힐링이 되어서요. 내일 하루가 달라져요. 내일 하루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고 또 이 동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엄마의 눈높이가 자녀들의 눈높이로 바꿔지고요. 엄마의 눈높이가 낮춰지게 되면요. 자녀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요. 자녀의 세계 속에 푹 빠져서 생활하게 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죠? 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뭐 어린 시절에 너무 아픈 추억이 있거나 아파했던 추억이 있는 분들은 또 나는 어린 시절로는 돌아가기 싫어. 절대 돌아가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렸을 때 자신이 가졌던 상처나 쓴뿌리들이 동화를 통해서 치유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은 못했네.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참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힐링이 되고요. 일단 어린 시절을 한 번 더 체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요. 아이들을 양육했던 영유아기를 지나든 아동기를 지나든 그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인생에서 아직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젊다면 젊은 나이지만 노년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시간을 더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꼭 해주고 싶고 아빠들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지금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꼭 그 시간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육되는 거 너무 빠른 시간에 슉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쓰나미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잡으셔서 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화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또 아이를 잠자리에 재운다면 이 아이는 꿈속에서도 너무나도 행복해하면서 포근한 잠자리를 가지면서 멋진 상상을 하면서 이 두뇌가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다르게 자라요. 나중에 자라고 보면 인성이 굉장히 잘 정립되고 누굴 도울 줄 알며 사랑할 줄 알며 더 멋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를 떠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 방법은요. 항상 기본은 룰은 항상 같아왔던 것 같아요. 인성 또는 협업력 지금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그 모든 4가지의 조건들이 4가지 넘겠죠? 그 조건들이 이미 교육계에서 많이 강조하던 특히 유아교육계에서 강조하던 그런 여러분의 교육 방식이에요. 그랬는데 조금 우리나라는 이게 입시 모드고 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영유아기 때만 하게 되고요. 아동기로 접어들면서 그것을 맞는 그 생각들과 교육 시스템들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많이 상실감을 느끼고요. 인성이 파괴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들이 롱런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가졌던 그 심어주었던 그 교육이 조금 훼손되고 침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교육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들과 했던 부모님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게 장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요. 네. 제가 체험을 해봤고요. 또 제가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녀들을 양육해서 자라는 걸 쭉 보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요, 당장 실천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다못해 이북이라도 빨리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종이로 된 아날로그 방식의 책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가 힘드시고 책이 없다면요,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요, 빌리시면 돼요.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시립도서관이나 뭐 아이들 학교 도서관도 괜찮고요. 요즘 괜찮은 도서관도 유치원에도 도서관이 있을 수 있죠. 네, 도서관에 가셔서 빌리셔서 그 책을 대여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또 아날로그 방식의 책이 없다면 이북이라도 들고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어주시고 그 아이들과 교감하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가 없는, 점점 줄어들어요. 육아 스트레스가.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제가 하나 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요즘요 영화를 보면 3D로 거의 영화를 봐요. 근데 저는요 그게 참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상상력을 조금 차단하는 그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면으로나 이렇게 3D가 아닌 이렇게 화면에 비춰지는 만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상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감각 기능을 더 발휘를 하게 돼요. 그런데 3D나 이런 걸 보면 달팽이관을 막 자극하고 말초신경을 막 자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이 생각 끌어내기나 우리의 생각을 하는 이 두뇌에는 영향이 좀 적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 작은 아이가 영화 공부를 해요. 여기서는 필름스쿨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서는 영화 영상학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는 모션 픽처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3D로 하기 때문에 3D 작업이 거의 전반적인데 몸에다 전구를 이렇게 꼽아 놓고는 3D로 막 촬영을 하고 이런 걸 배운대요. 그런데 난 이게 너무 안 맞아, 엄마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볼 때도 우리 아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디즈니 영화 아시죠? 디즈니 영화들을 보면 최초로 할 때 이렇게 그림을 막 여러 장 그려서 그것을 쫙 연결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지면을 가지고 영상화한 거예요. 픽처는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서 그것을 우리가 영상기로 물론 찍지만요. 이렇게 영상화해서 그것을 담아서 영화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3D 같은 경우에는 막 옆에 있는 것 같은 막 소리가 막 이러고 막 안경을 끼고 막 입체가 막 왔다가 뒤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3D 영화가 더 비싸죠? 네. 아이들은 싫어, 누가 요즘 2D 나 3D로 볼래?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차라리 머리를 조금 더 세이브 하시고요. 3D 영화보다는 좀 예전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화 평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 가지고요.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또 3D 업계에서 저 아줌마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학술에 의해서 증명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아줌마가 캐나다에 사는 꿈을 이뤄주는 지니 아줌마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맞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제가, 지니 아줌마라고, 제 원래 본명은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 아줌마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름이에요. 알라딘 램프에 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 이렇게 쏙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이렇게 소원을 말해보세요. 펑! 하고 나서는 꿈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형상화하는 것, 작업을 부모님에 의해서 세뇌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꿈을 형상화할 수 있도록,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도우는 역할을 또 제가 하고자 해서 그래서 이름을 제가 지니 아줌마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니는 다 아시죠?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지니는 다 알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는 지니짱 이렇게 하시고요. 네,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요.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이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평범한 삶이지만 저는 여러 가지 소원 이루기에 달인? 그건 아니다. 소원 이루기에 달인 너무 교만하다. 소원을 잘 이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부를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베스트셀러에 보면, 부의 추월 차선, 이런 것도 있고요. 백만장자 시크릿, 이런 것도 있고요. 저렇게 하면 돈을 번대 하고요. 100일 동안 막 소원을 써서 이렇게 이루는 방법도 있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손쉬운 꿈을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어요. 네. 네, 물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기도도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접촉을 하셔서 여러분의 마인드를 끌어내셔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알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구하기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거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믿고 구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멋진 인재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구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소원으로 두시고 이렇게 항상 내 아이를 바라볼 때는요. 내 아이는 멋지게 자랄 거야. 내 아이는 너무 기대돼. 내 아이는 꿈바구니야. 내 아이 너무 기대돼. 네, 이 작을 거의 영유아기의 부모님들은 다 하세요. 100%다 하실걸요? 자기 아이가 뭔가를 다르게 해도요, 그게 너무 다른 아이와 달라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요. 이 아이가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멋진 인재로 자랄 것 같은 상상들을 다 해요. 네, 그런데 언제쯤 그게 조금씩 희박해지고 깨어지나 하면은요, 6세, 7세를 넘어가면서 글을 익히고요, 학습을 시키고부터는 조금씩 그 기대감이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네. 그 글이 다가 아니고 학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때쯤에 와르르 무너지신대요. 그게 특히 1학년에 입학시키시고 받아쓰기를 한다든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주셔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는 학습 부진아예요.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요. 산만한 아이예요. 이런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요. 갑자기 여러분들께서는 꿈이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느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멋진 글로벌 인재로 멋진 세계를 리더하는 리더자로 믿으셔야 돼요. 네. 에디슨의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학교에서 그만 나가라고 학습 부진하라고 내밀었을 때 에디슨의 엄마는 아니에요. 물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내 아이는 달라. 내 아이는 내 아이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엄마가 일부러라도 더 위로한다고 에디슨에게 더 자긍심을 심어줬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신뢰하시면서 내가 오늘부터는 보석을 우리 집에 정말 귀한 보석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셔서 근데 난 이 보석을 매일 닦을 거야. 여러분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한 걸 하나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마트폰이라고 비유하기는 좀 그렇다. 당구공이나 뭐 야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탁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이아몬드 지금 팔 수도 없어요. 가지고 나가서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래 숨겨두고 매일 가서 닦으실 거예요. 분명.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자녀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그 닦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매일매일 접촉하시고 매일매일 끌어당김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 가지 상상의 세계를 키워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요. 따뜻한 인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될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예요. 너무 길어졌어요. 영상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책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읽으면 아이들이 더 시각화, 공간화, 상상력을 풍부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와 이 내용들이 괜찮은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not bad? 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괜찮은 생각이야. 나도 공감해. 나 오늘부터 실천! 예스! 라고 하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저는요,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읽었던 책들과 제가 공감했던 내용과 제가 또 피부로 느꼈던 것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꾸러미로 모두 이 보따리를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요.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자녀 교육에 이미 관심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보석을 닦기를 원하시는 멋진 부모님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화이팅! 너무나도 멋진 부모님들이세요. 일단은 점수는요, 벌써 90점 이상이에요. A뿔이에요. 네. 그럼 오늘부터 실천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아쉽지만 그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